학습활동 볼게. 바로 과일 봐요? 몇 쪽이냐면 145초. 145쪽. 학습활동에 저기 주장이랑 이유 근거 요거 지금 다시 정리돼 있거든. 여기는 개인적으로 너네가 한번 확인하면 될 것 같아. 확인하면 될 것 같고, 여기 예상 반론 부분 요거 중요하니까 여기 예상 반론이 어떤 거였는지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자. 요 부분. 예반 알. 그리고 어떻게 반박했는지. 어반 알. 자, 그다음에 저기 뭐야, 요 글의 중간 부분까지는 귀납 논증이었지? 논증 방법이, 그치? 귀납 논증이었고, 다음, 그리고 글의 거의 끝부분은 논증 방법이 연역이었지, 그치? 그 다음에 학습활동 3번 논중 타당성 평가 활동인데 평가 기준이 나와있어. 평가 기준 나와있는데 별로 어렵진 않아. 그냥 요거 평가 기준 확인만 해보면 될 것 같아. 확인만 해보면 될 것 같아. 자, 평가 기준 뭐 나왔는지 좀 확인만 좀 해주면 될 것 같고, 저렇게 확인해주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예시답안 한번 읽어볼게. 자, 그래서 타당성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그 예시만 한번 보자. 예시만 한번 볼게. 잠시만, 볼게요. 그림. 여기 보면은 타당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니 지우자 씨. 굳이 타당하다라고 얘기했는데 타당한 이유가 뭔지 한번 볼게. 자동화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주장이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나 있고, 주장이 명확하다라고 얘기했네. 주장이 비교적 명확하다. 19세기 미국 선유 산업의 사례, 여행 부분 일자리 창출 사례 등 구체적인 자료를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그 다음에 예상 반론도 제시했다. 이에 대한 반박도 했다. 그리고 연역과 기납 논증 방법을 적절히 활용했다. 그렇기 때문에 타당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 자, 타당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건 왜 타당하지 않는지 보자. 자동화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이유 중 정책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합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주장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다. 자, 정책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라고 합의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이 주장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네. 그치? 자, 요게 주장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 그러니까 타당하지 않은 이유를 정책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낸다? 그걸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합의를 할 수 있다? 그게 과연 쉽게 될까? 라는 의문. 그치? 자, 그래서 타당하지 않다라고. 특정 부분에 대해서 지금 타당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 요 타당하지 않다 부분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 문제 잘 풀려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요 핵심 강의. 요것만 볼게. 요것만 좀 보고 넘어갈게. 자, 논중의 타당성 평가 기준. 자, 이거는 지금 그냥 논증 요소가 아니고, 논증 요소는 주장, 이유, 근거 이거였지. 이거는 타당성 평가 기준의 논증 요소로 다시 얘기한 거야. 오케이? 착각하지 말고. 착각하지 마. 자, 논증의 타당성 평가 기준.
명확성, 신뢰성, 타당성 이런 걸 봐야 된대. 봐봐. 명확성 어떻게 얘기했냐? 여기 봐봐. 타당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명확성 어떻게 얘기했어? 주장이 비교적 명확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치? 그 다음에 신뢰성. 출처가 분명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 구체적인 자료를 근거로 활용했다. 그치? 여기서 활용되지. 일자리 창출 사례.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했잖아. 그치? 출처가 분명했었어. 그다음 타당성. 어떻게 타당성을 검토했냐? 이유와 근거가 충분하고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을 만큼 주장과 논리적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 예상 반론을 제시했다. 그리고 반박도 했다. 연역 귀납 같은 논적 방법을 적절히 활용했다. 그러니까 타당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치? 지금 요 부분이 지금 명확성을 얘기하는 거고 이 부분이 명확성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신뢰성을 얘기하는 부분이지. 그치? 신뢰성을 얘기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예상 반론 제시했다. 논증 방법 절제를 활용했다. 반박했다. 요거는 뭐다? 타당성에 입각해서 얘기한 거지. 그치? 자, 이렇게 요거 지금 필기해주자. 요것만 필기해줘. 필기해주고 밑에 부분. 타당성 다 했어요. 응. 됐지? 알겠다. 할수 있게. 자, 다음. 요건 아까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자, 학습활동 4번 볼게. 학습활동 4번. 자, 자신의 관점을 바탕으로 재구성해보자. 아까 이제 학습 목표에 재구성하는 거. 자, 두 글에 나타난 논증을 자신의 관점을 바탕으로 재구성해보자. 요게 또 학습 목표였지. 그치? 자, 어떻게 재구성했냐. 자, 다음은 인공지능과 미래 일자리에 관한 글의 일부이다. 밑에 거. 로봇이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을까의 내용을 떠올리며 두 글을 읽고 우리가 앞에서 봤던 글이랑 여기 지금 밑에 있는 이 글이랑 비교를 한번 해보자라는 거야. 요걸 비교하면서 내 관점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거지. 요거 한번 읽어볼게. 얘는 그러니까 앞에 글에서의 주장은 뭐였어? 자동화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긍정적으로 얘기한 거지. 긍정적 관점으로 얘기한 거지. 요 관점은 어떤지 보자. 역사적으로 노동시장의 기술적 혁신은 부분별로 영향을 끼쳤다. 농업기계화는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사라지게 했지만 제조업 부분의 성장으로 노동자를 흡수하였다. 마찬가지로 제조업이 자동화되고 공장이 저임금 국가로 이전하자 빠르게 성장하는 서비스업 부분이 실직한 노동자에게 기회를 제공했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자 여기부터 잘 보이네. 하지만 인공지능은 세계적인 범용 기술이며 경제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끼칠 것이고 미국 노동력의 대다수가 종사하고 있는 서비스업 부분과 화이트 칼라 일자리 역시 인공지능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다시 말해. 인공지능으로 인한 기존 산업의 자동화는 많은 일자리를 사라지게 할 것이고 이게 중요하네.
많은 일자리 사라지게 할 것이다. 이들을 흡수할 대량의 새로운 일자리는 제공되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일자리는 제공되지 않을 것이다. 미래의 산업이 디지털 기술, 데이터 과학, 인공지능의 기반 위에 구축되면서 사람의 단순 작업이 필요한 부분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인공지능 기반 위에 구축이 된다. 그래서 단순 작업이 필요한 부분이 줄어든다. 결국 일자리 창출이 안 된다라는 거지, 제대로. 쉽게 얘기해서. 얘는 좀 부정적으로 봤네, 딱 보니까. 소프트웨어가 자동화가 다양한 화이트 칼라 직업과 서비스업 부분을 잠식하고 있는 사례는 이미 많다. 예를 들어 법률 분야에서 스마트 알고리즘은 문서를 검토해 법적 절차에 포함해야 하는지를 판단하고 인공지능 시스템은 점점 더 법률 검토에 능숙해지고 있다. 예측 알고리즘은 대법원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특정 계약의 위반을 판단하기 전에 역사적 데이터를 분석하고 사례 결과에서 모든 가능성을 평가한다. 자, 봐봐. 능숙해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네. 인공지능이 점점 더 능숙해지고 발전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점점 더 발전하고 능숙해지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다라는 거지. 이 말인즉슨. 예측 알고리즘은 대부분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특정 계약의 위반을 판단하기 전에 역사적 데이터를 분석하고 사례 결과에서 모든 가능성을 평가한다. 인공지능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의 고유 영역이었던 활동에 이미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영역들마저도 인공지능이 잠식하고 있다는 거지. 인공지능이 법률 분야에 영향을 끼쳤다. 요걸 예로 하나 들었어. 또한 고객 서비스나 기술 지원을 담당하는 콜센터는 인공지능이 큰 영향을 행사하는 또 다른 영역 중에 하나이다. 콜센터, 법률, 콜센터 이런 데서 이미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인공지능의 자연어 처리 능력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음성통신 기술과 온라인 챗봇을 통해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있다. 점점 더 발전되고 있다. 자동화할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뭐야?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을 거다라는 거지. 결론이 그거 아니겠니? 그지? 자, 오른쪽에 우측의 핵심 강의 요거 다시 한번 볼게. 기존의 기술 혁신과 인공지능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점. 부문별로 영향을 준다. 그리고 성장한 다른 부분에서 실제가 노동자를 흡수한다. 기존의 혁신 기술은 그게 가능했어. 그치? 그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어떠냐? 인공지능으로 인한 자동화 시절은 어떠냐? 체계적 범위형 기술로 경제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준다.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이를 흡수할 새로운 일자리가 제공되지 않을 것이다. 요 얘기가 누구 이야기랑 관련있어 지금? 그치? 옆글에 그 쓴이 내용과 관련이 있는 거지. 그치? 참고자료는 그냥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그 쓴이 주장이 뭐야? 요 글에서의 그 쓴이 주장은 앞에 우리가 봤던 글과 반대라고 보면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인공지능으로 인한 기존의 산업의 자동화는 많은 일자리 사라지게 할 것이다. 대량의 새로운 일자리는 생겨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 아까 글에서는 뭐였어? 자동화가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 그치? 많은 일자리 사라지게 할 거다. 대량의 새로운 일자리는 생기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 부정적으로 얘기했다. 그치? 부정적으로 얘기했다. 그러니까
부정적 관점이 담겨 있는, 부정적 관점이 있는 거지. 앞글에서는 긍정적 관점을 확인할 수 있어. 그치?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지? 자, 이유 볼게. 이유. 미래 산업이 디지털 기술, 데이터 과학, 인공지능의 기반 위에 구축되면서 사람의 단순 작업이 필요한 부분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 사람의 단순 작업이 필요한 부분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근거. 법률 분야를 예로 들었고, 그 다음에 음성통신 기술 부분에 예를 들었고, 그치? 고객센터 서비스 직원들을 또 예로 들었다. 얘네를 예로 들면서 구체적으로 조금 얘기했다. 그치?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했다라는 걸 좀 확인할 수 있고.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 자, 다음. 활동 4번에 1번. 자, 활동 4번에 2번 볼게. 자, 2번. 앞에 봐. 자, 이를 바탕으로 글에 사용된 논증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타당한 이유를 말하거나 타당한 논증이 되도록 수정 보완해보자. 타당하다. 자, 이 글이 지금 타당하다는 이유가 뭔지 한번 볼게. 아까 우리가 타당성 어떻게 평가했었어? 명확성, 신뢰성, 명신타. 타당성을 근거로 평가했지. 그치? 이 요소를 평가를 했지. 인공지능과 자동화의 발전으로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주장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대. 명확성을 얘기했네. 명확성 언급했네. 그 다음에 미래산업에서 사람의 단순 직업이 필요한 부분이 줄어들 것이라는 이유가 적절히 뒷받침되고 있다. 그치? 요거는 타당성과 관련이 있네. 타당성. 또한 법률 분야, 서비스 분야 등에 인공지능이 사용될 것이라는 근거를 활용하고 있다. 자, 이것도 타당성을 얘기하고 있네. 그치? 자, 타당하지 않는 이유도 보자. 그 이유는 반론에 대한 반박이 제시되어 있다. 반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반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글쓴이가 활용한 근거에 대한 반론을 제시하자면 법률 분야의 경우 아직 인공지능과 예측 알고리즘 등이 상용화되지 않고 있다. 상용화되지 않았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 그러니까 법률 분야 일자리가 줄어들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음성통신 기술과 온라인 챗봇 등이 이미 활용되고 있는 고객 서비스 센터에서도 복잡한 업무 처리가 요구되는 직업에서는 대부분 상담원이 직업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를 근거로는 인공지능과 자동화로 인해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주장은 타당성을 얻기 어렵다. 자, 타당성에서 문제를 삼고 있네. 타당성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한 예상 반론을 전개하고 이에 대해 반박함으로써 논증을 보완할 수 있다. 자, 여기는 지금 타당하지 않다. 타당성을 근거로 얘기를 하고 있네. 타당성의 요소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네. 적어라. 지우기. 좀 이해가 됐어요, 근데.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적으라고. 네. 요 세 개 요소로 지금 얘기한 거야. 신뢰성은 딱히 언급된 부분이 없는 것 같아. 신뢰성과 관련해서는.
할 게 되게 많네요. 됐지? 네. 넘어간다. 네. 그 다음에 학습활동 5번. 그래서 재구성한 거야. 이게 재구성한 예시 답안 지금 나와 있어. 여기 나와 있는데, 이거는, 보자. 일단 이거야. 자, 일단은 좋은 논증 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좌측에 잠깐 볼게. 좋은 논증 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주장 이유 근거 등을 이제 논리적으로 연결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논증 방법 적절히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연역 귀납 같은 논증 방법이랑 논증 요소들이 논리적으로 연결되고 있는지를 판단해야 된다. 이게 중요하네. 그치? 논증 방법 그리고 논증 요소 이게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판단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 자, 그걸 바탕으로 재구성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을 통해서 논증을 재구성한다. 당연히 자신의 관점을 일관되게 유지해야겠지. 자신의 관점을 일관되게 유지하면서도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을 통해 논증을 재구성한다. 예시 답안은 빠르게 그냥 확인해볼게. 빠르게 그냥 확인만 해볼게. 자,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먼저 얘기를 했네. 그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면은 얘는 지금 연역으로 지금 논증한 것 같아. 요 예시 답안은. 그치? 자, 이유를 이걸로 들었네. 그치? 우선 로봇과 인공지능 개발 유지 보수는 지금 생각할 것이다. 그치? 그 다음에 또한 로봇과 인공지능이 인간 일자리 위협할 것이라는 주장은 이거는 이제 반론이네. 또한 이 로봇과 인공지능이 인간 일자리 위협할 주장은 비관적인 전망에 불과하다. 반론이 있네 지금. 그치? 여기 지금 이유가 나와 있고. 이건 주장으로 보면 되겠네. 밑에 정리가 돼 있나? 잠깐만. 안 돼 있네. 쌤이 적어줄게. 그치? 반론 제시했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반박이 나오네. 그치? 이는 결국 일자리를 완전하게 교체하는 것이 아닌 보조적인 역할에 머물러 있다. 인간의 관찰과 판단 능력, 융통성은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신할 수 없으며 창의성과 창의적 인간성과 창의성과 인간 교류가 필요한 직업들은 아직까지 이들로 대체되기 어렵다. 그렇지? 뒤에 이제 반박이 나오네. 뭐야? 아이씨. 아이. 소리. 반론 나오고 반박 이거 이제 반박이지. 여기 이제 반박이고. 저도 필기 필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안 나와 있잖아 내용. 그 다음에 이처럼 우리는 로봇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할 수 있다. 따라서 로봇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간의 일이 사라질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은 오지 않는 현실에 대한 비관적인 예측일 수밖에 없다. 자, 결론을 자 마지막에 또 제시를 했다. 됐지? 왜 안 받으세요? 스팸이야. 스팸 먹고 싶다. 아, 배고파요. 나도 배고파. 됐지? 필기하고 있어요. 아, 계속 졸아가지고 뭐. 아, 근데 제가요, 졸면서 다 들었어요. 정말 안 아파요. 아, 맛있고. 됐지? 여기 한눈에 정리하기는 그냥 제재 핵심 정리만 확인하고 넘어갈게. 오케이? 제재 핵심 정리만 확인하고 넘어갈게. 한눈에 정리하기. 자, 갈래는 논설문이었다. 또 성격은 설득적, 체계적이다. 제재는 로봇, 자동화, 일자리. 주제는 자동화로 인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전망과 과제. 됐지? 특징. 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전개했다. 이유와 근거를 들었다. 논증 방법이 사용됐다. 연역 비난. 반론에 대한 반박도 있었다. 그 다음에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례들을 통해 주장을 설득적으로 제시했다. 자, 그래서 논증 방법, 논증 요소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잘 유기적으로 잘 활용해서 글을 썼다라는 거지. 자, 한번 끊을게.